자, 마플 시너지 수학하 무리함수 유형 1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무리함수 위주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무리함수도 유리함수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였죠?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게 점근선이었죠. 점근선. 그리고 고유값이었단 말이야. 고유값. 그래서 점근선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 정역과 치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고요. 고유값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가 어느 사분면으로 그려지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었지, 그지? 그럼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도 똑같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쌤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유값이 존재합니다. 고유값이. 이렇게 단어적으로 기억을 해두면은 되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로 조금 수학 개념을 알아두시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무리함수는 지금 이 출발점과 고유값이 중요하다고 쌤이 이렇게 잘 적어놨는데 그럼 가장 기본 형태부터 아셔야겠죠? 가장 기본 형태. fx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는 루트 a 루트 bx예요. a 루트 bx. a 루트 bx. 그래서 이 고유값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b입니다. x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죠. 요 b가 고유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고유값이 중요한 이유는 이 b의 값만 같으면 b 값이 동일하면 근데 사실 a 값도 사실 b 값이랑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같이 고유값이라고 하자. a랑 b가 의미하는 게 둘 다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a, b 값이 만약에 동일하면 평행이동을 해도 겹쳐집니다. 알겠죠? 평행이동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b 값이 동일하면 평행이동해도 겹쳐지더라. 겹쳐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으면은 대칭이동을 해도 같아집니다. 얘네 둘이 동일하면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대칭이동도 겹쳐질 수가 있어요. 평행 또는 대칭이동 얘도 겹쳐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유값이 뭔지 이렇게 처음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fx가 a 루트 bx로 만약 이렇게 써져 있으면 고유값은 a, b가 되는 거고 출발점은 뭐가 되는 거냐? 출발점 같은 경우는 0,0이 됩니다. 출발점 같은 경우는 0,0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네 가지 사분면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x축, y축 그려주시고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이 고유값이 b가 0보다 크다면은 0,0을 출발점으로 갖는 무리함수는요.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출발점이라는 뜻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의미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a가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요거는 이사분면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더라.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얘는 서로 무슨 축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는 지금 y축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y축 대칭. 얘네 둘의 관계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b는 0보다 크다고 해볼까?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x축 대칭인 거지. 마지막으로 둘 다 0보다 작으면 3, 4분면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으로 이 원래 그래프랑 어떤 대칭?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개념을 잘 써두시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인데 a 값은요 결국에 루트 앞에 붙어있는 개수잖아, 그지? 그럼 루트 값은 우리가 요 안에 뭐가 들어가든지 무조건 0보다 크거든요.
양수값이거든요. 그러면 a의 값이 0보다 만약에 크다면은 전체적인 식의 값도 0보다 큰 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은 a 루트 값이 0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즉 a의 부호가 결국에는 x축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x축 위쪽에 그려지는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b의 부호가 의미하는 거는 이 무리수에 대한 정의인데, 무리식에 대한 정의.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은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함수를 그릴 건데, 함수라는 거는 x축, y축에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실수범위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내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실수범위라는 것이. 그럼 실수범위랑 반대되는 게 뭐지? 허수범위죠. 우리가 고1 때 배웠었던 허수범위, 고1 수학 상에서. 그러니까 허수라는 거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고, 실수범위라는 것은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안에 있는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여기 안에 루트 안에 만약에 bx가 들어간다면은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bx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왜?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변에 b를 나눠줘도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b의 값이 양수면 x축에서 양의 방향에 그려줘야 되는 거지. 봐봐. b가 0보다 크면 오른쪽에 그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은 b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 얘기는 b가 0보다 작다면 무조건 왼쪽에, x축 왼쪽에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b가 0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그려진 거죠. 요거 논리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지 머릿속에 탁 박힐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837번의 문제를 보시면 요 그래프 x축 위쪽에 그려지죠? 당연히 a가 0보다 클 거고요. 그리고 x축 왼쪽에 그려지고 있지? b는 0보다 작아야겠지.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볼까요? 요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지네? 그럼 c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x축 오른쪽에 그려지네? d는 0보다 커야겠죠. 요렇게 금방금방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보시면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3번이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838번 개념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y는 루트 x, ax인데 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기억번 a가 0보다 크다면, 자, 우리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a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a가 0보다 크니까 어떤 식이 나와야겠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양변에 a를 나눠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얘는 1, 4분면을 지난다. 맞죠? 왜냐면 그래프가 지금 너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루트 앞에 있는 값은 1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1이니까 얘는 위쪽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죠. 위쪽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얘는 대칭성을 물어보는 건데 y는 루트 ax와 y는 루트 마이너스 ax. 얘네 둘의 차이가 뭐예요? x의 부호가 바뀐 거죠. x의 부호가. 그러니까 여기는 x의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a 루트 ax라면은 여기 x 부호가 지금 반대가 된 거지. 식 전체 부호가 아니야. 그럼 얘는 x 부호가 반대가 됐네. x 부호 반대. 그럼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고 배웠죠? x 부호 반대는 y축 대칭이다 라고 배웠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 x축 대칭이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은 뭐냐면 절대값 a.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지냐 물어보는 건데 한번 해볼까? 비교해볼까?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7x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럼 x축, y축 그려주시고 x축, y축. 자, 루트 x 같은 경우는요 1,1을 지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야겠지, 그지? 근데 y는 루트 7x 같은 경우는 1, 루트 7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커요. 그럼 여기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 루트 7x, 루트 x를 비교해 봤더니 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x축에서 멀어진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x축에서 멀어진다. 절대값 붙인 거 잘했고요. 절대값 붙인 거 잘했고 디귿, 기역 둘 다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a의 값이 커질수록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맞을까요? a 값이 클수록 이거 맞는 얘기가 될까? 그러면 얘는 요거를 비교해 보면 되거든. y는 루트 3x랑 y는 루트 마이너스 7x 얘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7x는 누구를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요 y는 루트 7x를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지. x축 대칭 이동 y축인가? 잠깐만. x 값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이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y는 루트 마이너스 7x예요. 근데 루트 3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 얘네 둘의 사이에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지? 루트 3x.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게 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얘보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지? 그러니까 음수 값이 더 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a 값이 클수록 더 작아지게 된 거죠. 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이 붙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안 붙으면 이런 발레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발레가 존재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볼 건데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정의역과 치역은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 사실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과 치역은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x 범위와 그리고 y 범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요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거는 조금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뒤쪽 내용이에요. 얘는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x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됐을까? x방향으로 1만큼이죠. 왜냐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x 대신에 x-1이 들어갔거든. 그럼 평행이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리고 요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2가 됐는데 이건 사실 원래 어떤 그래프냐면 요 그래프랑 같거든요. 그럼 얘는 x는 x방향으로 1만큼이고 y는 y방향으로는 얼만큼? 2만큼인 거지. 그래야 요런 식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고 y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가 되는 거지. 그러면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x방향으로 1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원래 요 녀석의 출발점이 0,0이었는데 그 출발점이 1,2로 바뀌는 거야. 요렇게. 그래놓고 이 녀석의 원래 그래프는 1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x가 어때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는 1보다 어떻지? 크거나 같지. 그리고 y의 범위도 그래프가 그려지는 y 범위도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지? 둘 다 이렇게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근데 원래 정의는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게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x-1이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정의역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 앞에 있는 값이 플러스잖아? 루트 앞에 있는 값이 플러스죠, 지금. 요렇게 식이 지금 써져 있잖아. 그럼 루트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는요, 치역이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값보다. 그래서 얘는 여기 양수니까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y는 여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치역의 범위가 반대로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아, 소리.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부호에 따라서. 무슨 말 이해되죠? 오케이. 정의역 치역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문제 842번 봅시다. 자, 얘는요. 정의역이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정의역은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라 그랬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a인데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3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럼 x는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지금 정의역이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게 2가 돼야 되는 거야. 즉 a의 값은 얼마? 6이 되는 거지. 요렇게 a의 값은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루트 마이너스 3x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여기 루트 앞에 있는 값이 뭐예요? 양수죠. 그럼 양수면 치역 뭐라 그랬어?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네?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너무 쉽지, 그지? 그럼 fx를 완벽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 마이너스 1이죠? 대입하자. 그럼 루트 9 마이너스 2니까 얼마예요? 얘는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네. 답은 1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 유형 3번 평행이동 볼 겁니다. 자, 평행이동 아까 방금 쌤이 좀 스포를 했는데 y는 요거 개념으로 적어두세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y는 루트 x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거다? 얘는 요렇게 평행이동이 된 거거든요.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수학상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배운 내용이야. 왜냐면 y 빼기 b는 루트 x 빼기 2잖아. 얘는 사실. 그지? 요 식은. 그럼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었지? x 빼기 x 빼기 a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b를 집어넣은 거니까 평행이동 관점에서는 이거 도형의 평행이동이잖아. 그지? 도형에서 식이 요렇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된다? 부호 반대죠. 그래서 x 방향으로는 a, y 방향으로는 b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지금 써져 있는 식이 y는 루트 x를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식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얘가 얘랑 같다. 얘랑 같다.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의 값은 9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답은 3번.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846번인데 문제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나와 있고 꼭지점 C는 y는 루트 x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A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요렇게 되겠지, 그지? A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요렇게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행이동을 하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떤 점이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원래 지금 C에 있던 점이 A로 평행이동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C의 점은 우리가 루트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냥 y는 루트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C의 점을 뭐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1이죠. 여기도 1,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지. 그럼 x방향으로 얼만큼 빼줘야 돼? 1만큼 빼줘야 a좌표가 되겠지. 그리고 y방향으로 1만큼 더해줘야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이렇게. 즉, 요 그래프를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죠. 그럼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요게 지금 y는 루트 ax 더하기 b
플러스 C랑 같다고 돼 있으니까 A의 값은 플러스 1, B의 값은 1, C의 값도 1. 전부 1이죠. 얘들아, 평행이동을 해서는 절대로 고유값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고유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유값은 변화가 없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가 유지가 되는 거지, 1이. 그래서 얘네 3개 다 더하니까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